다음 주는 국정원 직원 자살 관련해서 좀 얘기를 이어갈 텐데요.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해킹 업무를 총괄하던 팀장급 요원 임모 씨가 바로 어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배경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 유서의 일부가 공개됐는데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힐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참 궁금하고요. 현재로서는 그러나 더 지금 상황은 확산되는 거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도대체 그 내국인 사찰이 없었다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이제 커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이른바 이제 이쪽 해킹 부분 담당하는 그 기술직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목숨을 끊었고, 그다음에 그 유서 내용에 보면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죄송하다. 그다음에 나의 과욕이 부른 뭐 어떤 오판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혹이 커지고 있고, 야당은 계속 지금 판을 키우는 뭐 형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3대 미스테리, 뭐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있겠지만 세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인 사찰을 부인하면서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가 대부분의 시청자들, 국민들이 드는 의문일 겁니다. 네.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그 얘기 나오는데, 야, 그럼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면 되지. 밝히면 되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냐? 그건 뭔가 다른 걸 숨기려는 게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 자살하는 사람의 심리는 뭐 이따 이호선 교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그 사람의 시각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국정원 직원 저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내가 20년 동안 들어와가지고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이거 내 책임하에서 벌어진 일이다. 물론 뭐 위에 결재라는 있지만 실무 책임은 자기 아닙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본인이 한 일로 인해서 국정원이 아까 오명의 연루가 돼 있고, 설사 민간에서 잘 안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국정원 자체가 이렇게 정치권의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거를 야 뭔가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걸 아니냐? 야, 따뜻하면 안 죽지 말아야지 왜 죽어?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심리를 너무 이해 못한 게 아닌가, 조금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네. 일단 7급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네. 하위직 기술직 공무원이니까 우리가 국가정보원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만 이분은 정말 그 엔지니어로 들어온 분이죠. 들어온 분인데 어쨌든 일파만파가 됐습니다. 야당의 정치 공세에 의해서. 그다음에 실수했다는 부분이 뭔가 오늘 조간에 보면 자기가 삭제를 했잖아요. 내국인 사찰은 없었는데 언급기를 삭제를, 그러니까 한 4일 동안 잠을 못 잤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그 밤을 새우고 삭제를 했는데 국회에서 와서 국정원장이 국회 여야원들 와서 보세요. 왔는데 삭제한 기록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감당이 안 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국인 사찰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언급길에 이거는 7급 정도의 공무원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사태가 점점 커져가고 실무 담당자인 본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왜 삭제했냐 물어보면 문책이 있는 것이고, 아마 그리고 또 이제 국회에 공개하겠다 했기 때문에 내부 감찰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감찰을 해보니까 그러면 기술자 불러서 파일 한번 보자, 국회의원들 보자 하니까. 근데 파일에 삭제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왜 삭제됐느냐, 오해가 더 커지지 않느냐, 실책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유서에 드러나 있는 문장 중에 제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다. 또 두 번째는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 바로 그 두 문장이 그 삭제한 거에 대한 죄책감, 실수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적어도 유서에서 나온 문구는 그러한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유서가 전체를 다 보여준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다만 이제 지금 여러 상황을 볼 때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자살을 했을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민간인 사찰하지 않았다. 근데 왜 갑자기 죽음을 선택했는가? 또 복구가 또 가능한 기록을 삭제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 왜냐하면 20년 베테랑이라면 이게 과연 삭제를 했을 때 복구가 가능한지 아닌지 정도는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하고 나중에 그게 다 내 책임이다라고 결국 유서를 쓰고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그 길에 올라가서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건데요. 적어도 몇 가지 생각은 할 수 있죠. 이 과정이 과연 뭐 어떤 책임감과 뭐 애국심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일종의 외부에서 나온 압력이 있었을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전에도 정치적으로 국정원이 어떤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그 책임자들이 대부분 다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왔었잖아요. 뭐 1997년에 김대중 후보 뭐 당선 때 부풍 사건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뭐 삼성 엑스파일도 그렇고, 이런 과정들에서
그 앞쪽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었는가도 이후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네. 미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심리적 압박은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이게 과연 이 사람의 잘못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국 책임은 져야 될 것이고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의 추리를, 그러니까 약간 무리한 추정일 수 있는데 추정을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이게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 보도돼가지고 한 며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해킹팀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람이에요. 그 모든 어떤 실무 책임자고 실제로 키보드 두드려서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뭐 해킹 전문가를 하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하니까. 그러니까 터졌으니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다 지웠을 겁니다, 아마. 많이 지웠을 거예요. 그때 왜 지웠겠습니까? 뭐 복구되는 거 알았겠죠. 하지만 국정원이 이 로그인 기록을 공개할 거라는 강수를 둘 거라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원 자체에다 조사를 두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일단 지우고 보자 하고 지웠을 겁니다. 그게 제가 뭐 올바르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우고 나서 있었겠죠. 그런데 야당의 정치 공세가 계속이 되니까 이병국 국정원장 얘기를 한 겁니다. 들어와서 보세요. 우리 로그인 기록 다 기록 다 드릴게. 네네. 와서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직원과 생각했지 못한 방향 일이 흘러간 거죠. 그럼 이 직원 입장에서는 어떡하지? 난 이거 다 지웠는데. 나는 민간의 사찰 진짜 안 했다. 그리고 나는 외국이랑 테러 단체 해킹만 한 건데 그 부분도 내가 많이 지웠어. 난 이렇게까지 올지 몰랐는데. 그런데 우리 원장이 이걸 공개한다고 하네. 그러면 본인은 또 문책을 받을 거고 야당에서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뭐야 지운 거 있잖아. 그럼 너 이거 민간인도 하고 지운 거 아니냐? 분명히 이 얘기 나올 거고 본인이 그거 감당할 자신은 없고 잘못되면 나 때문에 내 업무 이 과욕 때문에 이게 국정원에 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은 지금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토론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 정보위를 비공개로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정보위에서 국회의원도 무슨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 네. 그다음에 양당 간사 항상 대표로 이제 국정원장의 브리핑을 언론에 설명합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가 잘못됐다는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는데 진상규명까지는 정보위를 통해서 철저히 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공개하겠다. 지금 쟁점은 뭐냐면 국정원을 방문하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문제. 네. 그다음에 야당은 지금 국정원 방문도 못 하겠다. 오히려 지금 청문회를 하자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을 키우려는 야당 심리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CIA가 메르켈을 도청한 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민주당이 청문회 안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정보위라는 어떤 상임위가 있는 것이고 상임위 차원에서 이건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인데 문제가 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공세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야당이 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래서 삭제에 되게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데요. 어차피 정보위에 가면 이철호 간사 들어가고 신경민 간사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이 나오는 여론이 분명히 지금 뭐 이철호 간사도 그렇고 저 삭제된 파일이 복구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또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는요. 이분이 뭐 20년 베테랑인데 소위 말한 복제 불가능한 삭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자살 이유도 중요하지만 일단 삭제됐던 이 프로그램을 정보위가 들어가서 100% 살리고 과연 그 삭제된 파일에 내국인 감찰, 민간인 감찰이 있었나 없었나를 먼저 밝혀가지고 국민들에게 딱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선행할 일인데 지금 삭제된 파일 뭐 살릴 수 있다 없다. 근데 이거 청문회로 가야 된다. 실사를 가자. 얘기가 점점 퍼지게 되면서 마치 이게 자살 미스테리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프로그램 살리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야당의 공세대로 간다면 어떤 해명을 얻더라도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뭘 하면 믿을 수 있는지를 꼭 하면 청문회를 하자 그러는데 그럼 정보위를 없애야죠. 정보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원장이 국정원장이 모든 자료를 와서 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굴 데리고 갔냐? 전문가를 데리고 가면 되는 것이죠. 네. 신이 확인돼. 네. 그리고 그 전문가로부터 서약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정보가 유출됐을 때 당신이 책임진다. 그렇게 차근차근 풀어갈 문제를 너무 이제 팔을 좀 키운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뭔가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태리 업체로부터 사온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초.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개정 요구가 지금 계속 있었는데 국회가 손 놓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SNS나 카카오톡을 지금 해킹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 거 그 아닙니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죠, 지금.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그 업체를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직접 감청할 수 있는 네.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는 법 만드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끔 법을 만드는데, 물론 국정원이 과거부터 저질러온 국내 정치 개입의 어떤 오요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이고, 이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야당이 건드리면서 정치 이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최소 이 문제만은 상임위에서 풀어가는 것이 정답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임 가지고, 씨가 예. 네, 국정원이 지금 이제 뭐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적어도 과거의 행태를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나면 누군가가 자살을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면 그게 마무리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사건이 벌어지면 자살이나 자살 시도를 하면 그다음에 또 마무리가 되고 이런 반복적인 그 반응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전의 스텝과 아주 똑같은 단계를 거치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그 개운치 않은 점들, 이런 점들 이번에는 와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거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나 적어도 좀 이번에는 좀 깔끔한 마무리를 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그 전에 많은 의혹들이 좀 개운하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해소되고 정말 뭐 차제예요. 우리가 매번 뭐 국정원 있을 때마다 정말 정보기관으로서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야당이 지금 청문회 요구하는 거는 과한경우, 청문회 통해서 야당이 밝힐 실력이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못 밝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결국 삭제 파일이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떻게 정치권에서는 얘기를 했는지 국회 정보 여당 간사 얘기를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100% 완벽하게 복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본인이 직접 구입하고 사용한 그런 직원으로 직원들 간에는 굉장히 신망이 두터운 그런 사람이고. 네, 이철우 의원 국정원 출신인데 지금 100%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호선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사건에 휘말린 국정원 직원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죠. 관련해서 뭐 조직에 대한 어떤 충성심과 애국심,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돌아오는 어떤 사회적인 지탄, 이것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충돌을 일으켰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김정봉 전 국정원 북한 실장의 이야기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억울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기를 내서 본의 명예가 실추되니까 내가 죽어서 대가를 치르겠다 하는 심리입니다. 네, 근데 이번 사태를 보면 국정원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와서 다 공개하겠다, 다 봐라. 그러고 실제 이번 자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고요. 네. 또 하나는 국정원 직원들이 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입장이 직원들을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로 만들어버렸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 허탈함?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네. 이제 태생부터 사실 그 5.16 군사 정변 이후에 이제 군사 정변을 도전하는 세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제 중앙정보부 아닙니까? 중앙정보부인데, 그 다음에 뭐 유신 문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내 정치의 어떤 그 독재 정권의 방어막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YS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이스라엘 모사드 얘기도 하고 미국 CIA 얘기도 하고 정말 국익을 지키는 천병, 엄지에서 일을 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곤욕을 치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원세훈 전 원장이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내에 굉장히 그런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겠죠. 트라우마가 있고, 이례적으로 뭐 다 와서 보세요 뭐 이럴 정도까지 갔는데, 물론 국정원도 국민 신뢰의 기반이 없다면 정보기관으로서의 뭐 존재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차제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치권이 좀 차분하게 접근하자, 이 문제를. 그러니까 야당도 수권 정당이 되려면 상임위 정보위라는 데가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 얼마든지 원장과 실무자를 출석시켜서 이걸 비공개로 해야 되는 이유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안보와 이익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다 공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기서 만약에 이태리에서 온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간첩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한 100명 정도를 해킹했단 말입니다. 그 명단이 공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도 좀 사력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네, 야당은 계속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기자 간담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하면서 해킹과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탈리아 해킹팀의 유출 자료를 보면 관련된 정황이 있다는 것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정원의 불법 해킹을 통한 사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관련 직원의 돌연한 죽음은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해킹 사찰을 하지 않았다면 소명만 하면 될 것이고,
본인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결국 관건은 내국인 사찰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인데 또 공교롭게도 IP 138개 바로 KBS 다음 KT 네. 뭐 이런 데가 나와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 해킹팀에 로그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해킹팀이 어디를 들어갔다 나왔나라는 이제 그 로그 파일이 또 다시 해킹이 당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이제 국정원에요. 근데 그 로그 파일에 어디를 들어갔다 나왔나를 봤더니 그 이탈리아 프로그램으로 뭐 서울대도 나오고 있고요. KT도 나오고 있고 KBS도 나오고 있고 공공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의혹 제기가 뭐냐면 거기를 해킹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국정원의 반론은 뭐냐면 디도스 공격을 받았었고 네. 디도스라는 게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기존에 있는 하나의 이 서버를 가지고 마치 자기네 부하처럼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정원의 프로그램이 디도스의 공격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로그를 한 게 된 거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건 이제 또 하나의 그 의혹 제기가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삭제된 이 프로그램을 빨리 국회에서 정말 비공개로 들어가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100% 포렌식으로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살릴 수 있으면 빨리 살려야 되고요. 만약에 못 살리게 된다면은 그 뒤에 나오게 될 의혹 같은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럴 차원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